진중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이 좋은 날, 어. 푸나님 기빠진 이 좋은 날에 왜 그런 이름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야. 그래도 재밌긴 해. 그러니까 진중권 보고 있으면은 이게 구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진중권이 이런 거 있잖아. 이재명 지사와 소위 말하면 국문들과 갈라치기를 하는데, 야, 이 사람은 또 새날을 보고 있나 싶은. 아이고, 나 진.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된 거죠. 그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재심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검찰이 정치 생명을 끊으려 하는 것과 그 한명숙 총리 사건하고 연기를 지으면서 이제 일종의 동병상련 느낀다 이렇게 시작된 건데 거기서 왜 끼어드냐고.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진중권 전 교수님께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쭉 글을 써주신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똥파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천파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주셨더라고요. 훌륭해. 그래서 모르던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읽어봐요. 한번 네. 봅시다. 드러나 봅시다. 그래도 될까요? 괜찮아요. 진중권 해줬으니까 훌륭하지. 좀 직업도 없으신 분인데 그러면 한번 좀 해드지. 찾는 동안 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 진중권 자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검찰이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다니까 도지사님 잘못하셨습니다. 그때 도지사님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바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중권 진석사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때 일어났던 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 한 그들입니다. 도지사님 잘못하셨어요. 그때 도지사님 정치 생명을 끊으려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바들이었어요. 도지사님 잡겠다고 해경궁 김씨 운운하며 신문에 광고까지 낸 것도 문바들이었고 남방열사 김부선을 내세워 의사 앞에서 내밀한 부위 검증까지 하게 한 것도 공지영을 비롯한 문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을 고발한 것은 친문실세 전해철 씨였고요. 그걸 제가 또렷이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짓 말리다가 문바들에게 찐 묻었다는 욕을 먹었었거든요. 훌륭한데? 네, 전문 용어 나왔죠? 성남시청에서 강연 한번 한 거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돈 먹었다는 소리 듣는 더러운 꼴도 당하고 기억을 한번 다시 잘 더듬어 보세요. 대체 검찰이 도지사님 정치 생명 끊어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검찰은 그냥 경선에서 도지사님을 제끼는 데에 이해가 걸려있던 전해철 씨에게 고발장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때 도지사님 기소 안 했으면 문바들이 검찰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도지사님께 유죄를 선고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고요. 갑자기 도지사님 정치 생명을 끊으려 했던 그 사람들은 놔두고 엉뚱하게 검찰 트집을 잡으시는지요. 아니 요거는 진중권이 정말 초딩만도 못한 마인드인 거지. 뭐냐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뭐 형님 뭐 강제 입원 어쩌고 하는 문제들은 검찰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기소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검찰은 이재명이든 특검이긴 하지만 김경수든 조국이든 누구든 간에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쉽게 표현하면 정치 생명을 끊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야. 여기 그거를 안 받아줬다면 검찰이 대리학적으로 각하시킨다든지 안 받아줬다면 법적으로 갈 측면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건데, 근데 진중권은 뭐 어느 쪽 편 드는 거요? 검찰 편을 들고 있는 게 너무 웃겨요. 그때 푸나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진중권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이. 그러니까. 훌륭한데 진중권은 지금 검찰 편 들고 있는 거네. 네. 끝까지 검찰 빼고 다 잘못했다. 그러네. 가만히 있어봐. 2008을 내가 응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2008을 뭐 응원하든 걱정하든 뭐 그 사람들은 많이 안 먹어도 잘 살잖아요. 곤충들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지를 때려야 돼서 트위터를 가끔씩 들어가면은 내 타임라인에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정치를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뭐 거기에는 뭐 여성분들도 있고 뭐 정치 정말 정할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도 몰라요. 윤미향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흔들어서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될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중권이 그러하듯 이간질 프레임에 딱 말려들기 좋게 포지션이 돼 있는 게 그런 경우예요. 문바도 그랬다라고 하면 진중권도 그랬다라고 하면 이런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아니다 요즘에는 조국 장관까지 포함되어 있지.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빗도의 대상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정권 못 지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이낙연 총리한테도 줄 서 있죠. 글쎄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칠 것 같아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이걸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더 팬이라고 하는 영화를 예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있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고 신봉하는 사람까지 죽인 형 들어가요. 만약에 사실 알고 보면은 이미 사람들은 팽 당했다고 봐. 조국 장관 관련해 갖고 조민 씨가 인터뷰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어준이잖아요. 근데 김어준을 어마어마하게 까. 조국 지킨다면서. 조국 장관을 가장 많이 엄호했던 사람이 유시민과 김어준인데 이 두 사람을 까. 그러면서 조국 지킨대. 그거와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부에 뭔가 이렇게 협조 잘해주고 막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지지율 같이 올린 거라고. 말하자면 지자체는 박원순이든 이재명이든 열심히 나서가지고 뭔가를 해. 문재인 정부도 열심히 해. 해가지고 원팀 플레이로 뭐가 되게 대처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항상 늘 까는 대상. 박원순은 늘 까는 대상.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돼. 여기 지금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정권을 지킨다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방식의 운동은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아니 사람이 그런 거잖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팔이 안으로 굽어야지. 왜 윤미향을 범죄자라고 단정짓고 그걸 비판을 해야 되냐고. 그 이유는 윤미향이 이런 논란이 문제가 돼야 되는데 논란을 제기한 언론이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논란을 제공한 윤미향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윤미향을 뽑은 이해찬 대표가 문제고 그래서 민주당은 망해야 되고 오직 대통령만 우리는 지지한다 이런 거죠. 그 논리 자체가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총선에 폭망해야 돼요.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폭망해서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이해찬 대표가 물러나면 문재인 정부가 좋아지냐고. 이런 모자란 것들이 또아리 틀고 앉아서 미래통합당보다 더한 짓거리 하고 있다고요. 에휴,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은 다른 건이거든요. 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주말께 구속영장을 치냐마냐가 결정된다고 그러더라고. 이재용이 근데 이제 검찰에 2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최근에 다 비공개야. 근데 그 피의자 소환하는 장면을 비공개하는 거는 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조국 이제 장관의 예. 음덕이지요. 예, 이미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되기 전에 먼저 했던 거 있잖아요. 뜬금없는 사과, 무슨 뭐 준법 감시위원회 뭐 만들고 법원에서 시키는 걸 다 해놓은 상태에서 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깨름직한 게 좀 보이죠. 그런데 이제 삼성과 관련된 사건들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건건이 조각을 내 가지고 한 조각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워낙에 그 전체 덩어리가 크니까 조각을 낸 것도 뭐 수조 원대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단순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 있어서 현역에서 활동할 때 이건희 부회장이 30대 초반 청년이었을 때 그때 증여했던 60여억 원. 그러니까 증여세를 제외한 실제로 증여한 금액 40억 원이 20년 조금 지나서 7.5조에서 7.8 정도, 그러니까 거의 8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 됐단 말이에요. 2,000배입니까? 40억이 8조 원이 되면? 2,000배 가까이 이제 수익률이 20년 만에 2,000배,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납부한 세금이 없어.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형량을 얼마나 받느냐 이건 우리나라 사법 역사를 돌아보건대 2년 반이면 땡입니다. 2년 반에 뭐 이렇게 그 집행유예하고 끝나겠죠. 그동안 사법부가 보여준 행태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앞으로 사법개혁의 어떤 원인으로 짚고 간다고 치더라도 중요한 건 얼마를 냈냐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면죄부에 가까운 2년 반을 준다고 쳐. 그러면 세금이라도 똑바로 내라고. 그러면은 봐줄게. 근데 세금도 안 내고 감옥에도 안 가. 그거를 국민들이 그냥 눈 뜨고 보라는 거예요. 아니 오렌 버핏이 와서 행님하고 이렇게 떠받들면서 얻고 다녀야 돼. 어떻게 20년 만에 2,000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세금을 안 내겠다. 그걸 왜 봐줘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반성하면 봐줄게. 어떤 논리가 통용되는 유일한 사람. 준법감시위원회 관련한 그 사과도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선조 때부터 나 때까지 대한민국 헌법을 안 지켰는데 법원에서 지키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동안 안 지킨 거 죄송하고 앞으로 지킬게요.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이게. 돈이 곧 권력이죠. 근데 문제는 이재용 뉴스 포탈에도 안 나와. 거의 아니, 탑에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윤미향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윤미향을 끌어다가 이재용을 가리고 있는 거야. 맞아요. 누가 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고 윤미향처럼 30년 해가지고 2억 아파트 사면은 무전이라서 유죄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언제까지 통할 것 같냐고.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자면 전 국민에게 스마트폰이 있는 이상 정보 공유가 훨씬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짓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일단 판사에 대한 기록도 우리가 정영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법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총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국민이 속 시원할 만큼 도와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진짜 유전무죄라는 말을 여기서 또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진짜 충격적이네요. 참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이야기였습니다.